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방일 일정을 시작합니다. 모레 아베 총리와 면담 등 일본 주요 인사들과 접촉을 통해서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 시각 일본에서는 일왕 즉위식 공식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낙연 총리도 일본을 갔고요. 우선은 일왕 즉위식이 어떤 의미를 지닌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일왕 즉위식은 일본에서 아마 일본 국민으로서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할 정도의 일본의 국민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5월 1일이 휴일이었고요. 그때 레와라는 연호를 바꿀 때도 휴일이었고 오늘도 일본은 휴일입니다. 아까 날씨는 보셨겠습니다만 비가 많이 와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천황의 즉위식 자체가 일본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의미 정도까지의 굉장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즉위식은 일본에서는 최대한 경축 무드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에 한시 이후에 즉위식에서도 표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본 내 최대 행사라는 의미를 또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즉위식은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5월 1일 날 사실상 그 계승 의식은 있었죠.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일왕으로서의 역할은 시작이 됐고요. 일본의 전통에 따르면 이제 계승 의식이 있고 오늘 하는 이제 즉위 공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그 국내외적으로 일본 국내외적으로 주요 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네. 공식적으로 일왕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서요. 몇 가지 아마 이제 화면들이 나올 것 같은데 핵심 중에 하나는 일종의 옥좌를 올라가는 그런 또 의식이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의 그런 의식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그 천황이 직접 주재하는 만찬도 계획돼 있고 거기에 이낙연 총리도 당연히 이제 축하 사절로 참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다만 근데 일본 내에서는 일왕에 또 반대하는 그런 또 세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990년에 아키히토 그 일왕이 취임할 때는 일종의 테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본에서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대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이 시각 일본 왕궁 영빈관의 모습 보내드리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이번 즉위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다라는 점, 그리고 정치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계기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왕이 실질적인 어떤 통치를 하는 것은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네. 나름대로 그 일본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왕에 대해서 상징성을 부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즉위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경사로운 그런 날이고 많은 축하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더불어서 원래 그 카퍼레이드가 있는데요. 지금 일본이 태풍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카퍼레이드는 일단 연기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고 계신데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인사들을 포함해서 일본 내 또 주요 인사들 함께 모습을 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낙연 총리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하잖아요. 어떤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대부분 저기 참석하고 있는 요인들 보게 되면 각국에 있는 유럽에는 군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군주들을 포함해서 어쨌든 각국의 국가 원수급의 인물들이 왔고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일왕의 즉위라고 하는 것들을 축하하는 무대를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일 것 같고요. 네. 지금 저기 원래는 그 중앙에 있는 그 정원 같은 곳에 사실은 귀빈들이 저기 착석하고 있는 모양새였을 텐데 오늘은 비도 오고 그래서 다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의 즉위식의 전체적인 수순도 있지만 또 하나 부분은 이제 11월 달에 있을 그 대상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속세적인 군주의 의미도 있지만 가령 이슬람 같은 데 있는 칼리프라든지 이런 정도의 구분되는 술탄과의 구분, 즉 종교적인 의미의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신도라고 하는 일본 종교. 그런 것들에 관한 의식이 또 11월 달에 치러지게 됩니다. 아까 한 교수님 말씀하셨던 일본의 그 천황 즉위식에 대한 반대 부분은 이른바 일본의 헌법에 있는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 침략 전쟁에 신토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쨌든 평화
일본의 기본적인 정신으로 살려나가는데 과연 그럼 이 주기식에 국비를 투여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의도 아직까지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선황제는 여전히 변화의 와중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예, 또 예. 하나의 논란이 되고 천황제에 관해서 일왕제제 그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로 국민 주권이 있는데 네. 여전히 이 의식을 아마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철왕 일왕을 아련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마지막에 아마 아베 수상이 만세 삼창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 주권을 정하는 일본 헌법에 반하는 일이다. 네. 이제 그런 비판도 일본 내에서도 있죠. 네. 이런 논란들도 있고 또 한일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 이 시점에 또 우리 총리가 이 자리를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요? 뭐 이낙연 총리가 이번에 가는 것은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잘 알려진 것처럼 한일 관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 또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가 한국에서 가장 고위급이 지금 가는 것이죠. 원래 뭐 문재인 대통령도 갈까 하는 것이 검토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이낙연 총리가 간다. 이제 그만큼 한일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그 기점에 서서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는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이낙연 총리 개인적인 것 때문에 또 그만큼 주목을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이낙연 총리가 일본 통이죠. 네. 기자 시절에 일본 특파원을 오래 했고 또 아베 신조 수상이랑도 개인적인 친분 관계도 있다라고 알려진 상황이라서 이제 그만큼 이 막힌 한일 관계를 뭔가 뚫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더 높이는 그런 효과가 네.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2박 3일간의 일정인데 또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루히토 일왕, 그동안 뭐 침략 역사나 한일 관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과연 이번 즉위식에서는 또 어떤 발언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 즉위식에서 기본적으로 언급할 부분은 역시 일본국 헌법의 준수라고 하는 내용일 것 같고요.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침략 전쟁의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그 일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어쨌든 일본의 국가 원수급의 존재이고 본인이 즉위하는 마당에 향후에 있을 일본에서 어떤 것들이 바람직한가에서 네. 헌법은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였던 아키히토 일왕 때도 마찬가지로 일본국 헌법의 준수를 얘기했던 것이 당시 일본의 보수적인 정치가들한테는 조금은 불편한 기억을 갖게 했던 적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대단히 비슷하고 그 역사관에서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번 나루히토 일왕도 아마 비슷한 일본국 헌법의 준수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일에 아베 총리와 이낙연 총리의 면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어떤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세요? 뭐 핵심은 역시 한일 관계에 막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합니다만 예. 워낙 시간이 지금 제한된 것은 사실입니다. 몇 분 정도? 10분 정도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일정이 그 아베가 그 5일 동안 50명을 지금 만나게 돼 있는 그런 일정이거든요. 예. 하루에 10명의 그 각국의 대표를 소화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간을 따로 내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문 대통령의 친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강경화 장관이 뭐 친서를 준비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친서가 전달이 될 거고 그 친서에는 당연히 일왕의 즉위를 축하한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네. 우리 또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뭐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나자 뭐 그런 내용들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아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10분여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밀도 높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조세용 외교부 1차관이 비공개로 일본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이거 참석을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또 보도도 됐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빈번하게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공개된 거는 말씀드린 조차관의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근데 그 외에도 뭐 국감에서 나왔습니다만 서훈 국정원장이 움직였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네. 뭐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 일본도 마찬가지죠. 이 막힌 것을 뚫으려면은 상당 부분 지금 대화가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거가 돼 있고요. 일부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뭐 근접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핵심 내용은 아직은 한일 간에 풀지 못해서 네. 그래서 지금 계속 한일 정상회담이 필요하지 않은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 말씀드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더 마무리가 돼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낙연 총리가 가니까 그만큼 또 주목을 받고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도 그동안 사실 실무급에서는 뭐 거의 뭐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물밑 접촉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건 조금 결과에 대한 또는 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7월부터 시작됐던 수출 규제라든지 백색 국가 재배 같이 양국이 강수를 두면서 했던 충돌의 국면이라는 게 결국 지금 달을 넘겨서 10월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수출 규제를 둘러싼 양국의 경제적 타격은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협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한쪽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더욱더 강수를 두는 그러니까 일종의 대치 국면으로 갈 텐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라면 일종의 해결을 위해서 양국이 대화를 하고 타협하라는 일종의 입구를 마련하는 전략이라는 것들이 네. 양국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번에 일왕 즉위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음 달에 있을 뭐 일련의 정상회담들이 예정돼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런 장을 빌어서 조금씩 한 걸음이라도 진전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물밑 접촉의 부분을 조금 더 정상이 소화해내면서 일종의 양국의 새로운 우호의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친서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친서에는 뭐 어떤 내용들이 담길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친서의 핵심은 어쨌든 이랑 즉위를 축하한다라는 내용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예. 앞으로 또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자 뭐 그런 얘기도 있을 거고요. 새로 이랑이 취임한다는 것은 사실은 과거를 좀 단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연 문 대통령이 아베 수상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중을 어느 수준에서 밝히느냐. 네. 그것이 저는 관건이고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양국 정상이 만나기는 아직 뭐 여건이 충족이 안 됐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사안에서 상당 부분 얘기가 됐지만 결국 그 마지막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좁혀서 말씀드리면 결국 징용자 문제죠. 징용자 문제가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금 꾹쭉 진행이 되고 올 12월 빠르면 그 정도의 지금 전범 기업들의 현금화 작업이 되는데 일본은 뭐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예.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한국 정부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가장 관건이고요. 근데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지금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경제 제재 또 이 경제 보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게 두 번째고 하나 더 의제는 결국 쥐소미아죠. 예. 네. 그것도 11월 22일 자정까지니까 그렇죠. 예. 한일 간의 그 문제에 대해서 나머지 두 문제가 좀 진전이 있어야 그 쥐소미아도 풀리는 거고 그러니까 세 개를 지금 어쨌든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일종의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습니다만 얘기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정상 간의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게 화면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교수님 지금 저게 잡히고 있는 화면이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왼쪽에 있는 곳이 저기에 이제 이번 학기 나루히토 일왕이 서서 저기에서 나중에 이제 착자를 하게 되면 이제 네. 커튼이 걷어지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왕후가 앉을 거고요. 네. 서 있으면서 저 자체에서 일종의 즉위식을 하고 아까 말했던 만세 삼창을 포함해가지고 예. 다양한 의식들이 치러지는 곳입니다. 화면에서 왼쪽이 나루히토 일왕이 자리할 자리고 왼쪽이죠. 그렇습니다. 오른쪽이 마사코 왕비가 그렇습니다. 자리할 자리라고 이해하면 네. 되겠네요. 네. 크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보셨을 그러네요. 텐데요. 그렇군요. 예. 뭐 야외 그 일정도 사전에 준비가 됐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날이 좋지가 못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실내에서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서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이런 부분들을 또 짚어주셔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요. 이 총리가 이제 방일하기 하루 전에 일본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이미 해결됐다 이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당일 전인데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건 좀 어떤 의도였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만약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변화가 생긴 거를 저는 언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일종의 그 얘기를 본인이 먼저 꺼낸 게 아니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의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개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이낙연 총리가 가셔서 내일 일본의 정재계 인사를 만나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일이 조금은 관전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모레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에서 오히려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조금 더 그 긍정적인 시그널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조금은 과감한 상상입니다만 친서에도 2가지 정도의 버전이 있어서 예. 굉장히 조금은 많이 들어간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한 친서가 있을 수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조금은 그 대화의 꿀을 마련하기 위한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조금은 형식적인 부분이 2가지가 버전이 있다면 네. 내일의 상황을 보고 이낙연 총리 자신도 이미 상당한 정도의 일본의 그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일에 관한 부분이 오히려 24일로 예정된 아베 수상과의 만남에서 저는 그런 것들도 조금은 어설플 수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예. 기대를 갖게 하는 네.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교수님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가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아베 신조 수상을 만나서 지금 친서를 전달하고 한일 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내일의 행보를 보면은 이것은 뭐랄까요, 일본 대중을 상대로 하는 행보가 굉장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한국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고 일본과의 또 나름대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약간 숨은 뜻은 아베 신조 수상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그런 일종의 그 일본을 향한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네.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 그 의인이라고 불렸던 그 분에 대한 그 방문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 대학생도 만나고 일본 야당 의원들도 만나고 완전히 그 일본 대국민 그 국민에 대한 접촉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쨌든 한국은 그런 의지가 있고 나름대로 일본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복원하고 싶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거고요.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 하 교수님 말씀대로 얼마만큼 일본의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것이냐. 그것이 만약 연결이 된다면 아베 신조 수상도 일본의 국내 정치적인 또 여론들을 국내 여론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한국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그러니까 이것이 뭐랄까요, 하나하나 지금 이 벽돌을 쌓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 우리한테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게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1월 22일 자정까지가 쥐소미아의 문제고요. 이거는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의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은 조금 더 여유가 있죠. 예. 우리가 조금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매듭을 져야 되는 그런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내일 일정 2분 모두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서 잠깐 알려드리면 그 의인도 만나지만 뭐 야당 인사나 경제계 인사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공명당 대표, 입헌민주당 대표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중, 일본 대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공공 외교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뭐 아베 신조 수상이 주도를 하기는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적지 않은 이런 또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뭐 여론조사 보면 일본 국민 중에 60% 이상이 한국에 대한 그 아베 신조 내각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네. 우리 한국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이것은 뭐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네. 저는 뭐 이것은 뭐 굉장히 중요한 행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장막이 열려서 예. 나루히토 일원과 마사코 왕비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지금 어떤 절차라고 좀 이해하면 될까요? 교수님? 네, 지금 저 상태에서 이제 일왕과 왕비가 된 2사람이 국내외에서 모인 주요한 요인들에게 일왕과 왕비가 되었다는 모습을 일종의 보여주는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의상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과거 일본의 고대에서부터 쭉 저러한 전통 의상이죠? 전통 의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네. 저렇게 해서 저 패를 들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일본에서는 5월 1일에 사실은 그 개원이라고 하는 건 연호가 바뀐 부분보다는 이 주기식을 보면서 적어도 새로운 일왕이 즉위를 했구나라는 것들을 국민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10월 달에 열렸다는 것은 그만큼 또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들도 같이 고려해야 되겠죠. 오늘- 저 장면이 예.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보다 하 교수님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저도 네. 관심 있어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저게 지금 사이즈가 분명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루히토 일왕이 한 건 이게 8세기 나라 시대부터 시작이 된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자고 일본 말로는 다카미쿠라라고 불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가로 세로 6m 단상위에 의자를 둘러싼 팔각형의 장막이 설치되고 있다. 지금 예. 그것이고요. 반면에 마사코 왕비가 하는 거는 이 다카
미쿠라의 절반 규모랍니다. 그래서 뭐 미츠다이라고 불리는 그것에 지금 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어떤 왕의 즉위시기도 있지만 아까 한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그 종교적인 색채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본에서 이제 전통을 살린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990년에 아키히토 일랑 아베 신조 총리의 모습도 보고 계신데 이건 어떤 그 절차를 아마 볼수 이제 있을까요? 여기서 만세 삼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저렇게 예. 일왕과 왕비로서 됐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그 일왕에 대한 네. 일종의 이제 일왕이 전통적으로 일본의 군주였으니까 수상으로서 수상은 사실은 또 다른 표현으로 총리 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통의 측면에서 저 지금 단상에 높이에 차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에서 네. 과연 그러면은 일왕이 국가 원수인가 아닌가 이런 논란들까지 연결되는 맥락입니다. 근데 저 높이의 차는 어쩔 수 없이 지난 90년에 있었던 그 아키히토 일왕의 즉위식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지금 시나리오를 보면 아베 총리가 축사를 하고요. 입법, 사법, 행정 3부 수장의 만세 삼창이 이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곧 그 순서를 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네. 오늘 즉위식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총리, 찰스 영국 왕세자, 왕치산 중국 부주석, 일레인 차오 미국 교통장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그리고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 등 174개 국가의 외국 축하사절 400여 명을 포함해서요 2,000명이 참석해서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방금 나루히토 일왕이 어떤 문건인가요? 어떤 거를 좀 전달을 했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헌법의 준수라든지 네. 본인이 즉위식에 임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짤막하게 문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1990년에 아버지 때에서는 헌법을 준수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면서 그때 일본에서 여러 가지 일고 있던 개헌과 관련된 얘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파가 불편했던 기억이 있고요. 특히 이 헌법의 준수는 더더군다나 아베 신조 수상이 개헌의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아버지였던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라고 하는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개헌 무대에 대한 일종의 저지는 아니지만 그것과는 조금 어긋나는 행보였다라는 관측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아버지와 똑같은 형태로 역사인식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나루히토 일왕도 헌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아마 이번에 있었던 그 태풍 피해라든지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내용들이 짤막하게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나루히토 사키니 일왕의 즉위식에 우리가 관심을 일본국 갖는 게 이른바 전후 어여비 세대죠. 皇室典範 1945년 特 이후이기 例法の 때문에 定めるところに 일본의 침략 전쟁을 경험하지 고의로 않은 세대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새로운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고고니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주목하고 속의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正殿の儀を行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순서가 即位を 즉위 선언, 内外に 즉위 선언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을 함의하고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지 30 않습니까? 年以上にわた 그렇습니다. る 이전에 했던 고자의 뭐 반성적인 말이다. 측면의 그런 것들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어떤 발언이 국민의 담길 거다라고 시야세도 확신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세계의 큰 틀에서 평화와 일본국 헌법 그리고 세계 평화에 본인이 기여하겠다라는 정도의 큰 틀에서 일본과 일본 국민의 노력 같이 해나가자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반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지 했을 때는 네. 적어도 아베 수상과는 확실하게 대립각을 세운다 이렇게 네. 평가해도 될 것 思 같은데요. いをいたし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헌법의 일왕은 정치적인 권한이 없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일본인의 보편적인 감정에 그냥 맞춰서 얘기를 하지 그 도드라진 발언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루히토 이 지금 일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그 일본 패전일 우리 광복절 8월 15일에 했던 얘기를 좀 관심 있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国民の 과거를 돌아보고 깊은 반성 위에 서서 다시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물론 뭐 아키히토 일왕도 하고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때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조금 뒷말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어떤 반성의 그런 모습들이 있느냐라는 게 있었고요. 더불어서 또 일본 헌법의 준수를 계속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반면에 지금 아베 신조 수상은 일본 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란이 지금 수상과는 다르게 호언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해석들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 아키히토 일왕 앞에 아베 총리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 말씀처럼 지금 이런 모습이 연출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 메시지만 봤을 때는 어쨌든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다라고 그런 정치적 해석이 싶었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그 아키히토 이왕의 퇴위에서부터 사실은 그때 당시 아베 수상은 중참위원회 3분의 2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개헌이 본격적으로 된다. 그랬을 때 이왕이 갑자기 퇴위한다라는 모습이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 굉장히 짚어야 될 지점은 많았습니다만 일왕이 해야 될 가장 커다란 덕목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퇴위 자체도 본인이 정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그때도 비디오 메시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에서도 일종의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가져야 될 그러니까 헌법의 준수는 기본이고 당연히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지금까지 쭉 해왔던 영역일 텐데 근데 거기에 이제 과거사에 대한 얘기들을 끼워 넣기에는 조금은 지금의 주기식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따라서 일본 국내에 있었던 최근에 특히 이제 이 태풍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역시 일왕으로서의 일종의 이제 그 네. 과거 표현을 하자면 백성을 어여삐 여긴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그런 자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멘트는 반드시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나루히토 일왕,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존재고요. 사실 중요한 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아베 총리 아니겠습니까? 이번 행사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만 아베 총리는 이 행사를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선 정치적 차원의 이런 문제까지 좀 끌고 들어가려는 속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중요한 계기로 삼을 수가 있죠. 예, 예. 왜냐하면은 일본이 이만큼 또 세계에 있는 뭐 아베 총리가 늘 원하는 보통 국가의 모습을 보이면서 또 세계에 굉장히 지휘적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이다라고 우리 계속 얘기한 것처럼 정말 170개국에서 이만큼 축하 사절을 거의 원수급을 보낸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일왕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 내에 그런 또 축제를 위한 것인데 거의 그만큼 세계 국가들이 왔다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일본의 이 고기를 보여주는 거 특히 아베 신조 수상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만큼 자신들의 그 또 정치력을 또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 그것을 또 삼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아베 정권은 계속해서 이제 우경화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우리는 어쨌든 이런 문제 좀 풀어야 역사 문제 좀 풀어야 관계 개선도 이어질 텐데 글쎄 앞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특히 아베 신조 이 수상과 그의 내각은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우익 수정주의다라고 네. 해서 더 이상 일본이 그 이전에 전쟁을 했던 전범국이 아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네. 지금 보통 국가가 되겠다라는 것을 착실히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이미 상당 부분 이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마지막 단계가 일본이 갖고 있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건데 그거는 뭐 그렇게 썩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일본인들의 적지 않은 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있고요. 거기까지 가기는 글쎄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뭐 네. 본인의 뜻을 지금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서 과연 한국과의 관계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우리로서는 지금 이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일단은 11월 다음 달 23일에 이제 지소미아 효력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전에 뭐 한일 정상회담이라든지 관계 개선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이번 이낙연 총리의 방일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만 11월 달에 두 차례 어쨌든 양국 정상이 같이 할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보다 더 진전된 느낌의 그 합의를 이루어낼 것인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마지막 12월 말에 있을 베이징에서의 한중일 정상회담이 사실은 중국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중일 관계가 좋습니다. 한일 관계는 굉장히 어렵지만요. 이런 것들에서 중국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미국이 지금 현재 트럼프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 부분을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조금은 화해와 협력의 무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데 역할을 해준다면 저는 한중일 정상회담 쪽에 조금 더 기대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1월 달에 일단 양국이 조금씩 만나면서
그렇게 해서 기회를 이어가는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 지금 같습니다. 만세삼창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12월 말 한중일 정상회담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글쎄요, 한일 관계 이제 개선의 모멘텀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만, 뭐 만약에 지소미아가 효력이 끝난다고 해도 어쨌든 뭐 다시 체결하는 데는 크게 어려운 절차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시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처음에 지소미아를 체결할 때 최소한 2번, 3번의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했고요. 네. 미국이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정대로 폐기가 될 경우에는 한국이 그 한미 관계에 좀 어려움도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 앞부분에 뭐 일본이 경제 보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원칙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런 이 군사 고급 정보를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국가랑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원칙 차원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럼에도 거듭 말씀드린다만 이 지소미아 체결에는 사실은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미 관계로 발전되고 있고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한일 관계를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 관계가 일본이 뭐 부당하게 우리한테 보복을 하는 것은 너무 명확하지만 이것이 길어지면 한일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도 일본이 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수출 규제라는 그런 일종의 명분을 삼아서 우리의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일본이 본격화한다면 우리한테는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뭐 정부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접촉 통로를 해서 했고 또 이낙연 총리도 오늘 그런 또 목적으로 일본을 간 것이다라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혜를 모아서 해결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하 교수님도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네, 우선 한 말씀 더 듣고 네. 이어가도록 보이는데. 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은 이번 여름 7, 8월 달이 네. 한일 관계에서는 굉장히 비수기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수출 규제 때문에 굉장히 뜨겁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을이 들어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는 네. 분명히 7, 8월에 있었던 양국 관계의 경색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이번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문재인, 아베, 신조 양 정권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진보 정권과 일본의 보수 정권의 충돌에서 만들어낸 합의는 생각보다는 저는 오래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른바 불가역적이라고 얘기되었던 과거의 합의들이 번복이 된다. 일본이 맨날 골포스트를 옮긴다고 얘기했던.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진보 정권과 일본의 보수 정권 사이에 역사 문제에 대한 일정 정도의 합의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어필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지그시 현장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화면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지금 네. 어떤 차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기는 이제 두 사람 저기 지금 왕족들이 네. 대기하고 있고요. 대기하고 있으면서 지금 쭉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아베 수상의 만세 삼창까지 끝이 났기 그렇죠.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수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미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봤을 때 가장 좀 대비되는 부분은 네, 왕족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있고요. 네, 뭐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 이런 요인들은 네. 양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미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부분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저기 있는 왕족들 모두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는 즉 126대까지 이어지는 만세 일개의 일왕이라고 하는 그 즉위의식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이원내각제가 도입이 되고 국민 주권이 원리가 되면서 거기에 이른바 국민적 요소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아베 수상의 만세 삼창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이번 아까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렸어야 될 부분이 왜 이게 10월인가라는 것도 조금은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예. 네. 실제로 일본의 10월에 소비세를 2% 더 올렸습니다. 10%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베 수상으로서는 정치적으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부러 10월 달에 즉위식을 하게 된 것도 소비세 인상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평화를 주창하는 일왕의 행보는 불편하긴 하지만
본인의 정책부에서 일왕을 앞세우는 측면이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일왕과 수상 사이에 일종의 줄당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왕족과 또 내가 이렇게 둘 사이에서도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이런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낙연 총리가 방해를 했고 지금 즉위식에 참석하는 일정 그리고 내일은 또 일본 뭐 관계자들, 기업 관계자들 만나는 일정 마지막으로는 또 아베 총리와 만남까지 이렇게 2박 3일간의 일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선 즉위식 모습을 현재 연결해서 보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뭐 정리를 좀 해보면 우선은 이낙연 총리가 갔기 때문에요.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아주 중요한 그런 또 시점에 갔죠. 한일 간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일왕 즉위식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뭐 이낙연 총리가 지금 아베 신조 수상과 또 면담이 예정이 돼 있고 또 우리 문 대통령의 친서도 지금 가지고 갔다라고 알려지고 있으니까 뭔가 한일 간에 막혔던 돌파구를 지금 여는 그런 그 행보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친밀감이 좀 있다고 하던데요. 예, 더불어서 네. 뭐 이낙연 예. 총리는 뭐 잘 알려진 일본 통이고요. 기자 네. 시절부터 일본에 있었고 또 일어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아베 신조 수상과 또 관계가 그런 개인적인 친분 관계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핵심적인 게 일본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이후에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위층이 가는 것이죠. 원래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갈 것이다라는 것도 검토를 했지만 문 대통령이 결국 안 가고 그러니까 총리를 보내는 거는 그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큰 비중을 두고 물론 즉위식을 축하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지금 막혀있던 한일 관계를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또 임무도 갖고 갔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2박 3일간의 일정인데요. 또 어떤 또 뭐 메시지들이 혹시 나올 수 있을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종문 한신대 일본어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